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막혀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세트를 만들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 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주 에이펙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윤미 대변인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 오셨는데,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새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장윤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고 언론인분들 잘 섬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열심히 봤는데,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고 또 팩트도 체크도 풍부하게 잘하고 나오셔서 잘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답게 728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의 대전환에도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AI 시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계획도 담겼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격언도 있듯이 에이펙에서의 성공과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에 힘입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늘렸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각별히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인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도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루어진 예산이라 평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은 인류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돋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말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활짝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입니다. IT 강국으로서의 기본 인프라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노력까지 3박자가 어울려진다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 발짝씩 앞서 나가면 됩니다. 1도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 본인이 시정연설 하기를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증언에 대해 친구끼리 너 죽을래? 하는 식의 친구끼리 농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 들고 싸우는 병정놀이 하듯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란이 장난이었습니까? 내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그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철호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에이펙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에이펙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냅니다. 자, 어쨌든 에이펙을 실패를 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라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개월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읽어낸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익 우선 한미 협상 타결,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 코스피 4천 돌파까지 불과 1년 전에 내란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일하는 대통령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가 불러온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서 내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자당의 내란 동조 행태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 후한무치하게도 대통령에게 막말, 망언을 퍼붓고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어게인 내란 정당임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일념으로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대통령을 헐뜯고 저주까지 퍼붓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익저해 세력일 뿐입니다.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 마지막 열쇠는 한반도 평화 회복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중에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도 김정은에게 대미 대화 의지가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회담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남북 신뢰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북한의 대외 대남 노선이 제시될 9차 당회의가 열립니다.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하고 대성적인 노력이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특사 파견을 촉구합니다. 주변 사강과의 전략적인 소통으로 북미 대화, 나아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께서 방금 하신 발언 중에 에이펙 성공과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그 본인들이 잘해서 성공했다는 식의 이 자화자찬에 갑자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일단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현수막 문구가 한 두어 개 떠올랐는데 해양수산부 청사 동구 확정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는 메시지가 국민의힘 곽규택 현수막입니다. 축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이거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더니 열매가 열리니까 제일 먼저 따먹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에
웃느라 한 말에 초상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예,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막중한 무게가 실리는 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섬뜩한 소리를 농담으로 던지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쏴 죽이겠다. 이런 섬뜩한 말을 그것도 대통령이란 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었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주장을 하던데요. 국민의힘은 친구끼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나 봅니다. 너 총으로 쏴 죽인다. 그것도 군 통수권자, 즉 총이며 대표며 미사일을 동원할 수 있는 자의 말인데 그게 어떻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거를 쉴드라고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딴 식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니 계엄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인 2024년 12월 3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과 대치를 했고 총과 케이블 타이, 장갑차가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여차하면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쏴 죽인다는 말이 그저 농담이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 발언을 한 해당 대변인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이 말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농담의 주요 표적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지도부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 공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 집안 단속이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쾌하게 짝이 없는 농담이나 주고받을 바에는 차라리 정당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로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될 수 없고 계엄은 어느 상황에서도 금기여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검 수사로 구속이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 불안장애, 기억 상실 증세를 들었습니다. 그저 구치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불안한 것일까요? 특검이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타당하고 상식적입니다.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안과 수술을 사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수감 기간 동안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적 사유로 25차례나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면서 실명 위험을 사유로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되기만 하면 환자가 되느냐라는 이 국민의 비판이 매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들에 대한 봐주기는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또한 재판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 장윤미 변호사님 대변인 되신 거 축하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늘 그 통찰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능력자라 생각했는데 대표님 너무 임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합니다. 네네. 망조던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현직 대표 장동혁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전직 대표 한동훈은 계엄 발발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유포하니 권커니 작커니 나라 말아먹을 환장을 뛰어넘는 한장한 두엣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어댑니까?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졌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못된 인간은 결코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다 해도 국민을 상대로 공갈포를 난사해서는 안 됩니다. 개엄내란 전문당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들에게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불안 자극과 정치적 존재감을 위한 공포 정치극은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가 작동불능되는 파괴입니다. 아직 12.3 내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불법 계엄의 상처 속에서도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며 민생 회복과 공정한 성장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 시대의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윤석열 정권에서 파괴된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복원된 날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고 대통령을 향해 꺼지라라는 시정잡배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악하고 발작할수록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은 내란 정당 해체의 길입니다. 어떻게 내란 정당이 해체되는지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막말 꺼져라라는 말을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럼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에 조금 격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화를 준비해온 정황이 확실한 만큼 정부는 평화외교 복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해법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의 조문특사 제안에 정부의 숙고가 필요합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 조문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에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와 평화는 정치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260건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의 아픔이 쌓였습니다. 폭언과 괴로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차가운 현실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익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나라, 돌봄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따뜻한 제도와 든든한 보호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취임 후 5개월 동안 정부가 이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대전환을 강조하셨고요. 거기서 보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 될 것이고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함께 나설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 막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같이 망가지자. 그래서 같이 망가지면서 민주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책적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 시대에 적어도 국익과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협조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4000이 그동안 코스피 4000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보면 다소의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이 상승의 랠리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박스피에 갇혀있던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세계 최고의 상승 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AI 대전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보이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미국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바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AI 전력 인프라를 생산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하는 숱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2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랠리는 그냥 거품이 아니라 우리의 펀더멘탈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AI 기본 모델에 대해서도 앞으로 3대 강국의 꿈으로 달려가고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탈세계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그동안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글로벌 시대 전환에 따른 공급망 전환, 이 공급망 전환의 어떤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동의 분단국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온 지도자들의 해안 덕분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해안과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직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기업 경영을 선진화하고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것이 자본시장의 정상화 활성화, 투자 여건 개선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비롯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 주신 정부와 대통령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편 앞으로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을 정부가 마지막까지 꼭 지지해 주시고 시장의 신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57차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핵잠의 신속한 건조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조선소 활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작년에 저도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본 바가 있지만 이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의 조선소들은 현재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 및 숙련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건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5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를 할 때 숙련 기술자와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도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에게 힘을 보태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은 AI의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여는 설계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를 함께 복원하겠다라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축으로 민생, 복지, 안전을 함께 세운 예산안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R&D 예산, 국민성장 펀드는 도약을 위한 성장 사다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도 두텁게 반영했습니다. 민생 예산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역이 성장 중심의 균형이 되는 균형 전략도 담았습니다. 지방 우대 재정 준칙과 농어촌 기본소득, 포괄 보조금 확대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는 정당은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국민의힘이 로텐도홀 계단 앞에서 보이콧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국회를 무시하고 시정연설조차 하지 않더니 국민의힘이 윤석열 영태를 그대로 답수하며 집단행동을 재현했습니다. 과연 내란 속의 윤석열의 동조자, 추종자들답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마치 스스로를 위한 집단 조문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과 윤핵관 그리고 통일교 정치 세력이 결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과 당내 민주주의의 조의를 표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치 포기 세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84조와 헌법학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정지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재판 재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힘은 저렇게 법 없는 바라보며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상복이든 추리닝이든 입고 단합대회를 하며 법원 바라기 정당으로 당명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법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법원에만 매달릴 거면 국회의원 배지도 반납하고 국회의원에 간 방도 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예산 확대를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 첫걸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하에서 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아동이 아니라 영유아 수당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7세 이하 취약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부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7세까지만 지원했던 기존 아동수당은 그 이름부터 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7세 컷 아동수당은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교육비가 확 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 생활 수급률도 증가하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수당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OECD 주요국은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을 받거나 구직 중이면 20세가 넘는 대학생과 직업훈련생까지도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일본도 최근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실 아동수당은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미 검토됐던 제도입니다. 그동안 20년간의 저출생 추이를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은 전형적인 정책 지체이고 내년 예산안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아동수당 예산이 35조 원이 넘는다면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예산이 2조 5천억, 그중 확대분은 5천억임이 금세 확인됐지만 앞으로도 기초적인 수치조차 무시한 채 거짓 프레임만 씌우는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난했지만 지금 무상급식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이자 기본 복지가 됐습니다. 아동수당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